자, 그래서 4-2입니다. 우리 데이터 얘기 살짝 걸쳐놓고 왔어요. 거기다가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 해보고 과제 넘버1, 과제 설명서 같이 구경해보고 일단 제가 월요일날 요걸 해봤는데 시간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퇴근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관점에서 이전보다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준비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int, str 살짝 튀어나왔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관련된 얘기, 파이썬 동네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몇 가지 기본 형식들과 관련한 썰을 살짝 풀어놓고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 내가 원하는 나 2배속 진짜 출력하고 싶은데 할 때 우리가 직접 이 한 글자를 적는 게 가능했었죠. 또는 몇 배속으로 출력할지를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F5 눌렀을 때 키보드 앞에 있을 사용자가 정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방법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3의 방법, 프로그래머인 나도 모르고 지금 키보드 앞에 있는 저 사람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임의의 데이터를 내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약하자면 주사위를 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단어, 이번엔 처음으로 0단어가 튀어나왔어요. literal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없고 과제가 있어요. 이따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 과제는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파이썬 수업하고 있는 5반 모두에 대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약 300명 친구들이 동일한 과제를 갖고 다다음 주 토요일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4월 13일 토요일까지. 그래서 누가 가장 강렬한 코드를 작성했나 순위를 매겨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따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과제를 내야 채점이 편하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까 등장했던 int, str 형식 이외에도 파이썬 동네는 매우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여기 일반 강의실인 거 감안해서 저랑 같이 여기서 직접 지금 이 뒤에는 이제 몇 개 인터랙티브에서 이거 한번 쳐보세요. 엔터 치면 뭐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실습들, 제가 좋아하는 실습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같이 띄워놓고 엔터 쳐가면서 여러분 얼굴 제가 구경해 가면서 그렇게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까지 최소 4가지 형식들을 직접 사용해 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int, str 형식 이외에도 2가지를 우리가 이미 써봤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아이들을 켜고 뭐 노트북 쓸 친구들은 켜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들 인터랙티브에 적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정도로 띄워두면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수업은 3 더하기 5만 하다가 종강을 맞이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걸 한번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8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이전에 적었던 문장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딱 한 글자만 더하기 대신에 별로 바꿔갖고 다시 한번 실행해보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축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뭘 쓸 수 있냐? 윈도우 기준으로 Alt키랑 P를 눌러보실 수 있을 거예요. O 옆에 있는 P입니다. Alt P를 누르시면 내가 직전에 실행해봤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적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Alt P 한번 누르고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엔터를 쳐보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럼 1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맥 친구들은 뭘까요? Alt P 컨트롤 P. 그런가 봐요. 이 쉘 메뉴에 있습니다. Previous History라 적혀있는 친구 고르시면 돼요. 아무튼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문장을 2개 실행해 본 거잖아요. 여러분이 Alt P 하면 그것들 중에 가장 최근에 실행해 본 거, Alt P를 한 번 더 누르면 그거보다 살짝 이전에 실행해 본 거 등등등 Alt P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전 돌려가면서 뒤로 가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 갔다가 너무 많이 Alt P를 눌렀다면 그때는 Alt N을 누르시면 한 단계 앞으로, 그러니까 더 뒤에 실행했던 문장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해서 예전에 적었던 문장 불러와서 글자만 살짝 바꾸고 다시 실행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3 나누기 5입니다. 이 동네 파이썬 동네입니다.
엔터 치면 이 동네에서는 일단 0.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5분의 3은 10분의 6이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그 400명 톡방에서도 살짝 튀어나왔던 슬래시를 2번 적는 연산자가 파이썬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부끄러움 그런 표현하는 게 아니라 3 나누기 나누기 5 하면 일단 엔터 치면 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0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3을 5로 나눴을 때 몫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아마도 알고 있듯이 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얻고 싶다라면 그때는 C나 파이썬 공히 요 Shift 5 하면 적을 수 있는 퍼센트 기호를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당연히 3 나오겠죠? 예쁘게 3이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누기 하면 몫이 얼마냐를 얘기해줘요. 막 소수부까지 계산해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요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3 더하기 5.0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부분까지 가서 3 더하기 5를 3 더하기 5.0으로 바꾸고 엔터를 치면 자 이건 뭐 나오겠습니까? 일단 3 더하기 5 하면 8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럼 다음에 5랑 5.0은 둘 다 아무튼 5잖아요. 그걸 토대로 본다면 일단은 숫자로 치면 8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타입에러 꺼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8.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수점 달린 숫자랑 소수점 달리지 않은 숫자를 서로 덧셈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소수점 달린 숫자가 튀어나왔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항이 소수점 달려있는 숫자일 땐 저렇고 그 다음에 좌항이 소수점 달려있고 우항은 아닐 때도 역시나 8.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뿐만 아니라 곱하기 할 때도 이렇고 나누기 할 때는 아까랑 똑같이 0.6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할 때는 자 과연 이거는 얼마가 나올까요? 3을 5.0으로 나눈 몫은 얼마일까요? 0.6이 나올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얘는 엔터 치면 무려 0.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 안에는 5.0이 0개 들어있는 게 맞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0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수점 달린 숫자를 다루고 있었을 테니까 0.0개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해봅시다. 3 나누기 플롯 5글자를 적으면 보라색으로 빛이 날 거예요. 특급 색상이죠. 아무튼 간에 보라색으로 빛이 날 거고 괄호 열고 5하고 괄호 닫고를 해보세요. 지금 처음 적는 5글자긴 한데 뭐 엔터 치면 나오는 걸 봐선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자, 원래 그냥 플롯 괄호 열고 닫고 없었다면 3 나누기 5 했다면 0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0이 튀어나오지 않고 대신에 0.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충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반대로 플롯 대신에 인트를 적고 여러분 Alt P를 적극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3 나누기 인트 괄호 열고 5.0 괄호 닫고요. 인트 저거가 없었다면 아마도 얘는 0.0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인트 괄호 열고 닫고로 묶어놨으니까 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해봤고 살짝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자 C 동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파이썬 동네에서도 이런 형식 같은 거 값의 형식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 나누기 5를 할 때는 왼쪽 수식은 계산하면 인트 형식 값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 수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트 값을 갖고 나누기 인트 형식 값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럴 때는 결과값의 형식도 인트 형식으로 튀어나오게 될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여기서는 좌항은 계산하면 인트 형식 값이 나오고 우항은 플롯 형식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3, 인트 값 3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결과적으로는 3.0 나누기 5.0을 해줍니다. 그래서 플롯과 관련한 나눗셈을 해주고 따라서 결과값의 형식도 0.0 같은 플롯 형식 값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인트 형식 값 나올 만한 수식이었는데 그거를 플롯 괄호 열고 닫고를 감쌌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수식은 계산하면 플롯 형식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비록 인트 형식 값이 나오지만 3을 또 3.0으로 바꿔서 3.0 나누기 5.0을 해서 0.0이 나올 겁니다. 여긴 이제 반대죠. 원래는 플롯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에다가 인트 괄호 여기다 걸 묶어놨기 때문에 전체 수식은 인트 형식 값이 나올 거고 인트 나누기 인트를 해서 0이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C 동네에서도 일단 이 부분은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죠. 보통 이제 C에서는 플롯이라는 형식을 쓰지 않고 더블이라는 형식을 쓰죠. 묶고 더블로 갈 때 그 더블입니다. 아무튼 간에 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파이썬 동네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은 그 기본 버전 파이썬 같은 경우는 C 동네에서 더블 형식을 우리는 플롯이랍시고 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더블이라고 안 하냐? 우리는 싱글은 다루지 않거든요. 독신 지옥입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번에는 요걸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덩어리가 3개가 있는데 일단 맨 왼쪽 걸 먼저 따간따간 입력을 해보세요. 엔터키 칠 때마다 뭔가 우리한테 따박따박 답변을 해줄 겁니다. 요 세 문장에 대해서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엔터 칠 때 지금 3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네. 아, 지금 얘가 얘기해 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 한 덩어리를 실행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Alt-P를 4번을 누르면 직전 거를 다시 적을 수가 있겠죠. 얘를 다시 3.0으로 만들고 그래서 직전에서 엔터 치고 직전에서 엔터 치고 등등을 해가면서 Alt-P 4번 누르고 엔터 치고를 총 4번을 반복해서 두 번째 덩어리를 좀 더 쉽게 실행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덩어리도 마찬가지로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12개는 지금 나름 중요하니까 지금 살짝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저도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그래 이거 얘기한다 그랬지. 우리 출석 있잖아요. 우리 주말 투표했죠. 그래서 저들을 응징하십시오라는 의견도 꽤 많은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번 정도는 봐주자. 이제 15주 중에 16주긴 하지만 15주 중에 3주는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소개팅 하러 갔다 올 수도 있지. 소개팅 중대사니까요. 그래서 3회 고른 친구가 일단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5번. 근데 이제는 6번 결석해야 여러분 F를 받는 거죠. 16주 수업이라면요. 왜냐면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해야지 F인데 16분의 5는 3분의 1보다 작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할게요. 일단 3번까지는 결석하고 출석 점수를 까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3, 4번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소개팅 한 번,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는 기말고사 준비하도록 합시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월은 다 지나갔으니까 그럼 4, 5, 6월에 한 번씩 자체 휴강 찬스를 쓸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공식도 바꿔놓을게요. 우리 지금 16주 시스템이니까 분모에 15 들어가 있는 걸 16으로 바꿔서 제가 안내문을 개정판을 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랑 목요일 양쪽 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요.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방금 전 그 얘기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자, 우리 수업에서 얘기 나왔던 거죠. 출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특히나 우리 후반부 중간 쉬는 시간 끝난 이후에는 내 배터리가 다 됐는데 우리 멀티탭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유튜브 영상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도 제가 예를 들면 상심을 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다고 막 80명 나가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등등 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전반부라도 마찬가지예요. 전반부는 듣는 걸 추천드리긴 하지만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될 만한 선택지를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80명이 나가거나 하면 그땐 제가 안내문을 고치도록 할게요. 현재 안내문상으로는 출제에 대한 감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자주 나가고 유튜브 영상도 안 보고 하면 중간고사 점수로 응징을 당하시게 될 거니까 일단 꼭 앞부분 사과 7개 먹는 거는 미리미리 잘 챙겨두시는 걸 추천해요. 나중에 몰아서 보면 분명 후회할 겁니다.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친구 엔터 치면 지금 타입이라는 보라색 이름 처음으로 썼는데 우리한테 인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클래스라는 친구 튀어나왔는데 뭐 형식이라고 정당히 뭉뚱그려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t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곱하기 5 하면 int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곱하기 5.0 하면 얘는 int 형식이 아니라 float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3 대신 3.0을 담은 채로 동일한 수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엔터 치면 float 형식입니다. float 형식입니다. 얘도 당연스럽게도 float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3.0 세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담아 놓은 채로 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str입니다. str 값이 들어있었으니까요. 그래서 str입니다. 얘 지금 3.0, 3.0, 3.0 그렇게 5번 연거푸 적은 게 들어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얘는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뜸 꺼지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잘해놓고 결별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떴습니다. 자, 영어 화자들이 cannot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건 진짜 화났다는 거거든요.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어처구니 없는 놈이라고 우리한테 한마디 한 겁니다. 곱셈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글자들 나열되어 있는 걸 곱셈을 하려고 했다. 근데 난 그걸 해줄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네가 잘못한 거다라고 우리한테 빨강색으로 오류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by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거 글자들이랑 같이 들고 온 재료가 문제가 있다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곱하기 오른쪽에 계산하면 플롯 형식 값 나오는 수식을 적어놨는데 나는 이 3.0을 5.0번 연거푸 적는 걸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꺼지라고 합니다. 5는 되는데 5.0은 안 돼요. 지 맘대로죠. 우리는 할 수 있죠. 3.0 세 글자를 5.0번 적는 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걸 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이걸 왜 막은 걸까요? 조금 더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별 같은 거 있잖아요. 별은 좀 그렇다. 뭐 1, 2, 3 해봅시다. 1, 2, 3을 뭐 3번 연거푸 적는다 하면 할 수 있죠. 1, 2, 3, 1, 2, 3, 1, 2, 3 하면 돼요. 5번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한 번도 가능하죠, 당연히. 이거를 1.0번 해줘 하면 얘는 이젠 또 변절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막아놓은 걸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막아놓은 걸까요? 자, 일단 의외로 이거를 지원하는 동네가 많지 않아요. C에서 이러면 꺼지라고 할 겁니다, C 동네는. 여러분이 직접 한 땀 한 땀 일단 9칸을 미리 잡아놓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집어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그걸 해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든가. 근데 파이썬이 여기까지는 또 해주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해줘요. 얘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차이는 있죠. 형식과 관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일단 구분을 하는데 왜 구분을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0번은 그래 해줄 수도 있다 손 칩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3번 연거푸 적어줘라고 하면 자, 1, 2, 3을 1.3번 적는다? 그러면 1, 2, 3, 1까지만 적으면 될까요? 그러면 1.33번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1, 2, 3, 1까지만 발음하고 끝내야 될까요? 이건 지금 글자 단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같은 이런 글자들을 플롯 형식 값 번만큼 연거푸 적는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할 만한 어떻게 1, 2, 3을 연거푸 적어야 1.3번 적었다라 인정받을 것이냐 등등에 대한 누구나 동의할 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손절을 쳐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같이 많은 분들이 고심해서 다음 버전에 이거 집어넣을까요? 투표해가지고 다음 버전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을 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선 그냥 편하게 형식만 가지고 그냥 걸러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국컷 당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 기본 파이썬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확실히 1.3번은 좀 애매하죠. 1.0은 가능해 보이지만 그래서 둘 다 꺼지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경해 볼 수 있었다면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다음에도 또 이거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 당연히 인트 나오겠구만. 플롯 나오네. 다시 보니까 확실히 이거 계산하면 지금 15.0 나오는 게 맞으니까 플롯이 나오는 게 맞구나라고 여러분 납득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맨 마지막 거 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납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수업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실습을 좋아하는데 보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수식이긴 한데 는는해서 5하고 엔터를 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3이 5랑 같다 이러고 자빠져 있어요. 당연히 아니죠. 엔터 치면 false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3이 5랑 같다면 true라는 계산 결과값이 나왔을 건데 당연히 다르잖아요. false가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이제 부등식이 적혀 있어요. 3이 5보다 작다. 얘도 수식이고 계산하면 얘는 true가 튀어나옵니다. 진짜 작으니까요. 그 다음에 TRUE 네 글자 적고 엔터 치는 것도 얼마든지 수식 적고 엔터 친 게 되는 거고 수식 true는 계산하면 true가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열심히 우리 Alt P에서 적었던 그 타입 괄호 닫고에서 수식 true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뭐냐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4-1에서 살짝 등장한 bool 네 글자가 튀어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본 false라든가 true는 bool 형식값 true, bool 형식값 false를 의미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식 계산 결과값의 형식은 int, 꺽쇠의 int를 적었지만 bool이 지금 튀어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그렇죠. 작은 게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같은 거를 다루기 위한 수식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으니까 쟤네들은 확실히 bool 형식 튀어나오는 게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 정도 일단 띄워놓고 보니까 자 지금 이 수식 위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식에는 지금 이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식은 항상 계산하면 true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 말은 저 길다란 부등식을 적는 거랑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네 글자를 적는 거랑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둘 다 계산하면 항상 true가 튀어나오는 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해야 돼. while문 조건식 적어야 돼. 계산하면 항상 true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야 돼 하는 상황에서는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시고 그냥 요 네 글자를 적으시면 동등하게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C 동네에서는 여러분 그냥 1 하나 적으셔도 되죠. 파이썬 동네도 마찬가지긴 해요. 왜냐하면 int 형식 값 1은 bool 형식으로 치면 true에 준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번거로운 길다란 수식 대신에 어차피 항상 계산하면 true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 적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true 그 자체를 네 글자를 적으시는 게 보통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과제를 한다든가 프로젝트 한다든가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수식 3이 5보다 작냐 같은 걸 물어보고 앉아있는 수식은 보통은 이걸 지금 시점에 적는 의의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비교를 하는 수식인데 좌항은 계산하면 항상 3 나오고 우항은 계산하면 항상 5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항상 3은 5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 항상 true라고 말할 겁니다. 불필요한 비교 작업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값들이 나오는 수식들로만 이 부등식을 구성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금 슬쩍 나왔던 계산하면 항상 동일하긴 한데 좀 더 부연을 하자면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키보드 치고 있는 수식 적고 있는 우리도 눈으로 딱 봐도 이건 당연히 3 나오겠지, 이건 당연히 2로 나오겠지와 같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바로 그 값이 나중에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계산하면 나올 만한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은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리터럴리 숫자 3이 나오는 수식이라 그래서 리터럴 3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건 지금 int 값 3을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산하면 무조건 int 값 3이 나오는 수식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고 그런 용도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수식, 눈에 보이는 그 값이 나올 만한, 눈으로 보고 바로 유추할 수 있는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이 3.0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항상 내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그 플롯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플롯 형식 리터럴도 적으실 수 있어요. str 형식 리터럴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새로운 단어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제 지나갈 겁니다. 리터럴리 눈에 보이는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기본 형식 4가지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납니다. 잠깐만, 우리 그러면 45분까지인 거죠? 신에게는 45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4가지 int, float, 그 다음에 str, bool 4개 정도를
우리가 써본 셈이에요. 이전에 이미 써봤죠? 우리 타임점 슬립할 때 0.5 써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써봤죠. true도 써봤고. 그래서 int 형식 그냥 숫자입니다. 사실 인텔리전스의 준말이 아니라 인티저의 줄임말이었어요. 그리고 float 소수점 달린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부가 0이라 하더라도 1.0이라 적었다 하더라도 그 수식은 float 형식 리터럴을 적은 셈이에요. 그 다음에 str 형식, 뭐 따옴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같은 거, 아니면 뭐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런 것들을 str 형식, 리터럴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울 형식, 여러분은 true 또는 false, 4글자 또는 5글자를 적어서 부울 형식 값이 나올 만한 리터럴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살짝 적어봤던 타입 형식을 사용해 봤어요. type 역시나 보라색이었고 얘가 뭐였나 살펴보면 얘는 형식이 맞아요. 그래서 타입 형식은 뭐 하는 형식이냐? 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중요한 값의 형식이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형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루기 위한 형식입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자, 이걸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우리 방금 전에 이런 식으로 타입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 괄호 안에 수식 같은 거 적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넘버는 뭐 123, 123 같은 거 적었다 칩시다. 그 다음에 한참 까먹었어요. 여러분이 이 시점에 어딘가에서 지금 넘버에 무슨 형식 값이 담겨있지?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런 수식을 적어보는 게 가능하고 우리 아까 전에 123, 123 6글자 담아놨으니까 여긴 지금 str 형식 값이 담겨있습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얼마든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런 함수 호출식 비슷한 표현을 민증을 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에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할당문이 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넘버에 지금 무슨 형식 값이 담겨있냐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살포시 요걸 적어놓고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int 값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왜 str이 담겨있지? 와 같은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형식과 관련한 오류라든가 등등을 해결하는 용도로 민증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까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몇 번 본 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print 봅시다. 얘 함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수 정의 줬고 뭐 이런 거 해봅시다. 그럼 func 하면 얘는 함수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놈이 func가 함수 이름이라 그랬는데 진짜 함수가 맞나? 물어보면 함수 맞습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print가 함수라 그랬는데 맞나? 민증을 까면 뭔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함수가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지금 int는 형식 이름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얘는 형식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저 type 자체도 형식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과연 타입의 타입은 뭐냐, 형식의 형식은 뭐냐를 까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이 뭐냐를 물어보면 형식입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식의 형식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적었던 것들 전부 다 수식 func를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적절한 타입 형식 값을 얻어냈다라 말할 수 있어요. int 괄호 열고 닫고랑 사실상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int 세 글자 안에는 그 우리 지금 일반 숫자 다루기 위한 그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담겨 있어요. 아무튼 형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은 숫자들 다루기 위한 형식 그 자체니까 그것의 형식은 형식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int도 형식 이름이고 우리가 float도 형식 이름으로 쓸 수 있고 그죠? str도 형식 이름으로 쓸 수 있고 형식도 마찬가지로 형식 이름으로 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들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써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C는 int, 엔터 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은 지금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을 C에다 담아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C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얼마든지 저 이름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C에는 int가 담겨 있으니까 얘는 사실상 제가 방금 적은 수식은 의미 관점에서 무조건 이거랑 동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C는 int하고 엔터 쳐놨으니까요.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이름 쓰고 있다. 좀 더 정밀하게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값을 쓰고 있다 할 때
그 값의 형식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형식이 뭔지를 알고 싶다. 타입 괄호 열고 닫고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타입이라는 형식이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뭔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민증을 깐다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민증은 있는데 술은 못 마시는 상태인 거죠. 현재 이사 친구들은. 얼른 어른이 되시기를 아니야? 마실 수 있어요? 주식은 못 만들어요. 주식계좌. 어? 주식계좌는 못 만들어요. 술은 맛있어. 아 그래? 세상 바뀌었네요. 어떻게 되려고. 아무튼 다행입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주식 계산 못 만든다고? 그거는 확실히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돈이 어디 있다고. 뭐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 뭐 부모님 계좌로 하겠죠. 부모님 아이디로 접속해서 레버리지 땡기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등짝을 맞게 되겠죠. 따면 안 맞고 잃으면 맞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요 정도 써봤고 뭐 타입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도 좋아요. 일단 요 네 가지를 여러분 이미 써본 적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과제한다든가 할 때 얼마든지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나 소수점 달린 숫자 써야 돼. 여기선 지금 최종적으로 메시지 만들어서 출력해야 되니까 전부 다 str 형식으로 해서 덧셈해서 붙여갖고 출력해야 돼와 같이 얼마든지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일단 구경해 봤고 물론 이제 파이썬 동네는 저 네 가지 말고도 이런저런 다양한 형식들이 미리 잘 준비되어 있어요. 나중에 몇 가지를 추가로 소개를 할 거고 그걸 써야지만 해결할 수 있을 법한 또는 쓰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법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 차근차근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두고 오늘 실습 본론으로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라는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전 수업 내용들 살짝 끌어와 볼게요. 복붙해 왔어요. 아까 전 그 첫 번째 얘기입니다. 데이터 맛을 입히기 위한 슬라이드였어요. 그래서 어떤 수식에 이름 적어 놓을 수 있다. 그 이름 자리에 미리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담기도록. 그래서 할당문을 미리 적어둘 수 있을 것이고 걔를 먼저 실행하도록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수식, 이름이 적혀있는 수식을 if문 또는 while문의 조건식 자리에 적음으로써 매번 F5 누를 때마다 내용물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사용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실행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랑 관련한 얘기들을 조금 더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안 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시입니다. 그냥 구경만 해봅시다. 지금 보면 자, 이 세 가지 문장 부등식은 완전히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수식을 계산하기 직전 타이밍에 서로 다른 할당문을 먼저 실행한 채로 동일한 수식을 계산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 바로 앞에 있는 할당문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넘버 는까지는 다 똑같고 는 오른쪽에 적혀있는 수식이 지금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는 리터럴이 적혀있고 하나는 인풋 호출식으로 구성한 좀 더 큰 수식이 적혀있고 여기는 제3의 무언가 어떤 수식이 적혀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지금 분류해 가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변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어떤 값 하나를 미리 담아뒀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수식 하나를 미리 계산해서 그 결과값 하나를 내가 원하는 이름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가면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변수 개념의 본질이에요. 변수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의 숨겨진 의미는 값을 하나 미리 담아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다는 일종의 시간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변수 개념을 쓰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넘버를 3번에 걸쳐서 뭔가 담고 꺼내서 비교, 뭔가 담고 꺼내서 비교와 같이 동등한 느낌으로 쓰고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를 보면 자, 조금 더 적나라한 예시를 들고 와봤어요. 자, 넘버에 3을 담아놓고 만약에 3이 5보다 작다면 높습니다, 큽니다 라 말하고 3이 5보다 크다면 더 작습니다 라 말하고 3이 5랑 같다면 정답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출력할 수도 있는 분기 흐름을 지금 코드 덩어리를 마련을 해온 거예요. 근데 넘버에 3을 담고 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리터럴 3이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 덩어리 실행하면 항상 up이라고만 말하고 down은 절대 말하지 않고 good도 절대 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저 부등식 계산 결과값, 저 넣는 수식 계산 결과값이 항상 true, false, false로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들은 사실상 지금 넘버라고 복잡하게 6글자를 적어놓고 구성하긴 했지만 이름을 적어가면서 구성하긴 했지만 사실상 여기 적어놓은 수식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도 아까랑 완전히 동일한 실행 흐름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순차 실행 흐름상 항상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이 항상 3이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그 3 자체가 튀어나올 만한 더 짧은 수식을 여기다 복붙해서 적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리터럴리 3이 나오는 수식을 써서 할당문 구성해서 데이터를 담아두고 꺼내오나 담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계산해서 사용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개짓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시를 봅시다. 이걸 토대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계산하면 이번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 나오는 수식을 인풋 괄호 닫고에 집어넣었어요. 따라서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숫자를 넘버에 담겠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다시 꺼내서 비교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변수 개념을 아까랑 동등하게 써놨습니다. 다만 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수식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리터럴이 아닌 수식, 심지어 함수 호출식들의 조합이 적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수식 넘버 대신에 는 오른쪽에 적혀 있었던 저 복잡한 수식을 적어둔다면 얘는 아마도 방금 전이랑 동등하게 실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과연 아까 전이랑 똑같이 실행될까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버전이랑 요 버전이 동치냐를 묻는 거예요. 데이터 관점에서. 맞나요? 아닌가요? 자, 봐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같았어요. 이 버전이랑 이 버전은 항상 동일하게 실행돼요. 항상 up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똑같은 복붙을 했는데 느낌이 쎄하다는 겁니다. 뭐가 쎄합니까? 자, 사용자가 이번에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숫자들이 넘버에 담길 거예요. 그죠? 이 수식을 계산하는 동안 사용자는 한 번에 입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한 번 입력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수식을 복붙해서 여기다 적었다고 해서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여기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계산했었을 때의 결과값이랑 동일하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사용자가 계속 3엔터 무지성으로 칠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인풋 괄호 닫고라는 수식을 계산할 때마다 사용자한테 물어볼 거고 사용자는 그래서 이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기 위해 총 4번의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각각의 계산 결과값은 여기서 쓰이고 여기서 쓰이고 여기서 쓰이는 겁니다. 동일한 수식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 수식을 계산할 때마다 계산 결과값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복붙해서 이름 자리에다가 는 오른쪽 수식을 복붙한다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게 실행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게임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서는 int 괄호 닫고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괄호 안에 똑같은 값 나오는 수식 적으면 똑같은 값이 튀어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input 괄호 닫고가 매번 계산할 때마다 그때그때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한 번 받아서 그게 크다, 작다, 같다를 논해야 되는 목표라면 그때는 여러분은 반드시 인풋 호출식을 단 한 번만 계산하도록 코드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번 입력해 둔 걸 가지고 나중에 이게 큰가, 작은가, 같은가 등등을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이제 우리 변수 개념이 출동한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 번 물어봐서 세이브를 해두는 거예요. 담아두는 겁니다. 지금 할당문 실행하면 담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인풋 호출식 계산해서 아무튼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다시 꺼내서 동일한 숫자를 또 꺼내서 3번에 걸쳐서 비교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목표대로 동작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할당문을 준필수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리터럴 경우랑은 다르죠. 리터럴이 진짜로 리터럴이 항상 3이 나온다는 게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3 한 글자 적어놓은 수식은 계산하면 이걸 두 번째 계산하든 세 번째 계산하든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데이터랑 관련된 이야기, 변수랑 관련된 얘기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고 인풋 괄호 닫고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름을 추가로 도입해서 쓰고 있고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 내용 복습입니다. 지금 새로 등장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와, 신기하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다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좋습니다. 자, 지금 새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저기다가 뭔가 수식을 적을 수 있다 칩시다. 자, 여기다가 리터럴을 적는 게 가능할 거예요. 수식은 .py 파일 같은데 문장의 디테일 구성하는 거잖아요. 문장은 여러분이 적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프로그래머입니다. .py 파일이라든가 인터랙티브에다가 문장을 적는 여러분은 프로그래머예요. 그 다음에 F5를 누른 다음에 인터랙티브로 돌아갔을 때 숫자를 입력하세요 할 때 여러분이 키보드 치는 건 그때는 여러분은 프로그래머로서 치는 게 아니라 유저로서 사용자로서 치는 겁니다. 그 둘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수식 여기다가 지금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수식은 여러분이 적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다 리터럴 3 같은 걸 적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적는다면 나는 지금 이번에 답이 3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게임 한 판을 진행하겠어 와 같은 느낌으로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이 변수 넘버에 담길 값을 지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사용할 데이터를 프로그래머 본인이 직접 정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값이 나올 만한 나중에 계산했을 때 나올 만한 적절한 리터럴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3 적어도 되고 1 더하기 2 같은 건 적어도 돼요. 그러진 않는 게 좋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리터럴 대신에 인풋 호출식을 갖고 뭔가 복잡한 거 인트를 붙이든가 해서 수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프로그래머인 내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F5 눌러서 인터랙티브에서 열심히 키보드 치고 있을 미래의 사용자가 그 값을 얼마로 할지를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셈이 됩니다. 괜찮아요?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용자가 데이터를 정하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는 셈이 돼요. 그렇게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거 숫자로 바꿔서 넘버에 담아두고 이어서 진행하면 돼. 그러면 그게 우리 게임이야와 같이 프로그래머는 미리 준비만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3을 가지고 비교할 건지 답이 3인지 답이 5인지 뭐 가지고 비교할 건지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어둠의 제3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코드 짜고 있는 나도 프로그래머인 나도 모르고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도 모르는 임의의 뭔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오묘한 값을 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게 오늘 목표라 보시면 됩니다.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 리터럴 적든가 인풋 호출식 적든가 제3의 방법을 써서 획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한번 간단한 목표에 같이 도전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잠깐만 이제 30분 신에게는 27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을 구성하기 위한 게임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저랑 같이 적어 볼게요.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만들 거예요. 일단 먼저 이 게임은 정당하게 할 겁니다. 일단 먼저 답을 골라놓고 세이브를 해두고 사용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사용자가 답하면 그때 가서 답을 정하지 않을 겁니다. 1에서 9 사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 답이 될 인트 형식 값 하나를 구해서 계산해서 그거를 몰래 담아둘 거예요. 출력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사용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사용자가 숫자 하나를 고르겠죠. 그러면 임의의 값 하나, 답이랑 이번에 사용자가 고른 거랑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동일하다를 잴 거예요. 만약에 동일하지 않다면 지금 네가 고른 값은 답보다 큽니다. 지금 네가 고른 값은 답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답이랑 동등한 숫자를 입력했다면 어떻게 맞췄지 맞아요 하면서 게임을 끝내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사용자가 틀릴 때마다 반복할 거니까 라이프를 일씩 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안에 답을 못 맞췄다면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할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 덩어리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저랑 같이 적어 볼게요. 자, 지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러분 과제 얼른 하고 싶잖아요. 아까 쉬는 시간 보니까 이미 과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선행학습하는 고인물들이 있는 것 같던데
뭐 본인의 선택이니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과제 얼른 시작해야 되니까 요거는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뭐 컨트롤 N 해서 저장하면 되겠죠. 적당히 바탕화면에다가 뭐 4주차니까 그다음 파이널,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마지막이니까 파이널이라고 합시다. 다음에 주석은 저만 칠게요. 여러분 지금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복붙을 해서 주석을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내용물을 갖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으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주석은 안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 함수 정의 첫 줄만 일단 적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일단 요 게임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린 지금 난관이에요.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숫자 3이면 3, 5면 5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 지금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사용자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정한 숫자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도 모르고 저놈도 모르는 무언가 1에서 9 사이 범위 안에 임의의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이제 예를 들면 답이라는 이름에다가 담아놓는 할당문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함수 정의 위에다가 임포트 문을 적어두고 스타트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또 수입을 해와야 돼요. 뭘 수입을 해올 거냐? 자, 지금 우린 현실 시간은 1도 상관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 친구는. 우린 지금 임의의 값과 관련된 무언가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타임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잠깐만.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적는 동안 이거 설명 슬라이드가 있었어요. 이 뒷 슬라이드를 한번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까막눈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킬 뻔했네요. 여기서 지금 뭘 쓸 거냐면 방금 얘기했던 그거 타임이랑 비슷한 랜덤 뭔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코드 실행 흐름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문장이랍시고 뭔가 하나 완전히 새로운 문장 하나 오늘 적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쓸 거냐? 저 사람이 답을 맞추면 이 게임을 그 시점에서 끝내버리기 위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를 명시적으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임포트문 적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랜덤하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우리는 타임이랑 비슷한 느낌의 랜덤이라는 미리 아마 준비되어 있는 뭔가를 수입을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적고 저장하고 F5를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제발 목표대로 실행되면 좋겠는데 바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은 F5 눌러서 오류 메시지 난 거 확인했다면 이제 슬슬 요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차근차근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미리 골라둔다. 인트 형식 값, 답이 될 숫자 하나를 미리 골라둔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담아놓고 스타트를 해야 될 테니까 우리는 여기서 할당문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데이터 이름 하나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답을 담아야 되니까 당연히 가장 적절한 이름인 답을 적고 는을 적어봅시다. 답은 외국인 친구는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답은 이제 여기다가 계산하면 1에서 9, 1 이상 9 이하 범위 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 하나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엔터를 치면 목표 달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방금 전 수입해온 랜덤이라는 친구를 한번 털어봅시다. 점 찍고 조금 기다리면 이걸 갖고 쓸 수 있는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R로 시작하는 랜덤, 시스템 랜덤, 베타 베리에이트, 바이노미얼 베리에이트, 초이스 뭐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름 잔뜩 있는 것 같아요. 가우스라는 친구도 있고요. 하다가 조금 내려가면 랜드인트라는 이름 7글자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짝 아래 화살표 하면서 구경해 보다가 요 랜드인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요건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괄호 열고 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괄호 열면 지금 영어로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요 표현 다 봤죠? 대괄호 쓰냐 소괄호 쓰냐에 따라서 이제 대괄호를 쓴다는 건 이상 이하고 소괄호 동그란 괄호 쓴다는 건 미만 초과를 의미하는 거죠. 여긴 지금 A 이상 B 이하예요. 그 두 숫자를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나 봐요. 괄호 안에다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1 이상 9 이하의 임의의 수를 골라서 그걸 답에다 담는 게 목표니까 1,9하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딱 우리의 기호에 맞는 적절한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어떤 분이 미리 적어두셨나 봐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쓰도록 합시다. 자, 미리 답을 골라놨으니까 이제 사용자한테 최대 3번 물어봐 가면서 게임을 진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살짝 4-1에서 튀어나왔던 3단 콤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3단 콤보 첫 번째 거는 첫 반복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한다라는 건 이제 기회는 3번 같은 느낌이 되는 거고, 그래서 3번이라는 건 기회가 다할 때까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와일문의 첫 줄을 적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회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기회는 한 번 날아감 같은 느낌으로 마지막 3번째 콤보를 와일문 내용을 가장 뒤에다 적어두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는 3번이라 적긴 했지만 라이프는 3으로 하도록 합시다. 저 사람은 이 숫자를 못 맞추면 사망하는 거예요. 역시나 할당문을 적고 엔터키 쳐둔 다음에 와일문의 첫 줄을 적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회가 닿을 때까지 란 말은 라이프가 아직 남아있을 때까지 0 이상, 아니 0보다 클 때까지. 그래서 사용자한테서 키보드를 통해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받아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뭐 넘버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은 인풋 호출식을 적을 건데, 그래요. 이걸 먼저 적읍시다. 그러면은 숫자 하나를 입력하세요. 한 다음에 요 수식 전체를 int 괄호 열고 닫고 그 괄호 사이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죠? 저 괄호 안에 수식 적을 수 있고 당연히 인풋 호출식도 적을 수 있어요. 이러면 문장 2개로 할 만한 거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거죠. 좀 더 복잡한 수식이 됐지만요. 그러면 사용자가 고른 숫자 이제 넘버에 담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고른 답은 여전히 담겨 있을 겁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분기 흐름을 구성해 주면 돼요. 요거는 뭐 우리 그거에서도 했었죠. 그 뭐냐 동방예의지국에서도 했었죠. if문을 적으시면 됩니다. 3번 연거푸 적으면 돼요. 그래서 넘버가 답보다 크면 그러면은 적절한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크다. 반말 대뜸 뱉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3번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다면, 작다면, 그래서 답보다 작다. 메시지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같다면,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적절한 성공 메시지 출력하고, 여기다 뒤에다가 이제 실행하면 게임을 끝내게 되는 문장을 우리가 적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답보다 크다, 답보다 작다 말했으면 이번에 기회가 하나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 한번 날리는 코드 여기다가 문장을 적으면 될 것 같고, 그 적절한 문장은 여기 같은 경우는 라이프가 있을 동안, 라이프가 0보다 큰 동안 반복하는 거니까 한 번 입력받고 한 번 비교해서 한 번 힌트 말할 때마다 라이프를 일씩 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간 0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와일문 전체 실행이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라이프가 0일 때 이 와일문의 실행이 끝나는 거니까 저 사람은 이제 라이프가 죽은 거잖아요. 이 와일문의 다음 문장으로서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한 프린트 호출식이 적혀있는 문장을 적어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와일문의 다음 문장이니까 함수 정의의 내용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들여쓰기 한다만 하면 되는 거고, 적절한 패배 메시지, 적절한 패배 메시지,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패배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출력하고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거의 다 완성됐어요. 딱 한 군데만 빼고 완성됐어요. 저 사람이 답을 골랐어요. 지금 라이프가 3인 상태로 답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한 성공 메시지까지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저 사람이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를 까고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필멸의 엔딩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
또 다시 동일한 거 입력해도 승리 메시지 2번째 보고 3번째 보고 적절한 패배 메시지까지 봐야지 이 게임은 끝나요. 잔혹함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미 답을 맞췄다면 더 이상 이 게임 진행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이게 왈문 내용물이냐 그런 거 1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게임 자체를 중단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gam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을 때 이 게임 자체의 이 함수의 내용물이 곧 게임 한 판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적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게임을 끝낸다라는 건 이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 실행을 아예 끝내버린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지금 우리가 돌리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이 함수 내용물에 대한 실행을 중단하기 위한 특별한 문장 하나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마지막으로 적으면 우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있으면 지금 손 드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적어야 되는 건 완전히 새로운 문장인 return,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린 처음으로 return 문이라는 걸 적어본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얘를 적어둔 채로 한번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하면 무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game이란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원할 때마다 game에 대한 호출식 적고 엔터키 쳐서 게임 한 판을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F4 눌러서 실행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게임하고 괄구 닫고 하면 숫자 하나를 입력하세요. 5.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작다. 3.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이거 이지선다 문제가 됐어요. 1. 다시 제가 만든 게임에 제가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승률 0%예요. Alt P에서 다시 엔터키 쳐볼게요. 5. 봐봐요. 음성인식 기능이 제가 지금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접대 게임을 한 판을 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한 번에 맞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이라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게임이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꺽쇠 3개에서 다음에 무슨 문장 실행할 거야? 인터랙티브가 지금 물어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까 전 그 리턴 문을 실행함으로써 원래는 3번 우리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던 게임 한 판을 그냥 중단시켜 버리는데 성공했다 보면 되겠죠. 다행입니다. 2번째 만에 성공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테스트 해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 개발자에 해당하는 우리도 이론상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성공적으로 만든 셈이에요. 이전까지는 내 머리를 열심히 때려서 망각을 하지 않는 이상 내 리턴을 뭐 적었는지 항상 기억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만드는 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출식, 요 random.whenDint 괄호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이 정확히 뭐가 튀어나오냐는 지금 시점에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랜덤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은 진짜 랜덤은 아닙니다. 현실 속 주사위랑 달리 이 친구는 규칙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주사위 씨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게임 하는 친구들 막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친구랑 나랑 같은 게임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소위 말하는 100연차를 돌렸는데 단 한 번도 좋은 게 뜨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지금 당장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좋은 게 안 떴다면 나한테 좋은 게 뜰 확률이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나도 질르면 나도 똑같이 폭망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서로 친구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게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시점에 그걸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랜덤이다라 생각하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오늘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하는 방법, 도입하는 방법 3가지 마지막 3번째 걸 살펴봤다 보면 돼요. 프로그래머인 나만 아는 값, 내가 정하는 값을 고르고 싶다. 리터럴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같은 거 안 하고 숨겨두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모르고 사용자만 아는 값을 도입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인풋 호출식을 적으면 됩니다.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제3의 둘 다 모르는 값을 쓰고 싶다라면 random.whenDint 같은 걸 쓰시면 될 겁니다. 당분간은 숫자 뽑기 할 거니까 방금 전 봤던 1에서 9 말고 1에서 99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른 목표를 위해 함수 호출식을 구성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방법이 있고 우리 실습 초반에 나왔던 형식 얘기랑 엮어서 두면 지금보다 꽤나 다양한 데이터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가져가면서 역시나
누가 아네 모르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다는 건 서프라이즈네.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입력한 거를 내가 확실히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반전해서 활용해야지라든가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 관점에서의 흐름을 이야기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능히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 여기까지는 일종의 티저라고 도입부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 넘버1이 그거에 대한 일종의 단상을 여러분이 구경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분 정도 남았는데 뒷수업이 있는 것 같았는데 빠르게 소개를 하고 우리는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압축 파일 까면 과제 넘버1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서에서 .pdf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py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py 파일 여러분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인터랙티브에서 파일에 오픈하시면 대충 바탕화면 같은데 여러분이 아마도 저장해뒀을 이 친구를 열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제 .py 파일 준비해 둔 채로 과제 설명서를 저랑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봅시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과목명이 적혀 있고 과제 넘버1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번엔 제가 모든 수업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서 과목명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좀 제목이 좀 휑하긴 합니다. 과제 넘버1 설명서예요. 부제는 데이터 흐름 읽기라는 부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우리는 while문과 if문을 적음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의 반복 및 분기 흐름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얘기가 4-1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프로그램 실행을 데이터 관점에서 담았다가 꺼내서 쓴다 등등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일련의 흐름을 구경해 보는 게 가능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뤄야 할 꽤 중요한 값이 있을 때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그 값이 언제 어디에 담기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담아둔 값을 언제 꺼내서 사용하게 될지를 구경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막 구경했었죠. 3 담았다 꺼내 쓰는 거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인풋 호출식 처음에 딱 한 번만 계산해서 담아두고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 우리 방금 전에 게임 숫자 맞추기 게임 할 때도 처음에 답을 골라두고 나중에 두고두고 꺼내가서 쓰는 3번에 걸쳐서 총 9번에 걸쳐서 꺼내가지고 쓰는 상황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과제로 나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방금 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봐도 상관없었을 텐데 구경만 하고 느낀 점만 적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여러분의 새로운 목표에 맞는 데이터 흐름 담고 꺼내고를 야기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py 파일을 채워서 제출해야 과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제는 4개가 나갈 거고 이게 첫 번째고 과제는 20%예요. 5점짜리입니다. 중간고사 점수 더 할래요? 과제 할래요? 하면 둘 다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최종 목표였다면 안 해도 느낀 점을 적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과제로 나오면 한 다음에 느낀 점을 적어야 됩니다. 아무튼 자, 요 데이터 흐름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데이터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튀어나오냐, 무슨 형식이 튀어나오냐, 나 지금 이게 필요한데 등등 데이터의 흐름을 감지하거나 여러분이 목표에 맞게 직접 계획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지금 시점부터 꾸준히 연습을 해둬야 될 매우 중요한 덕목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if문, while문 아무리 잘 적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코드 실행 흐름 잘 구성해놨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필요한 순간에 흘러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if문 내용을 실행된다는 게 보장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과제를 만들어서 지금 약 5분의 시간 동안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한은 넉넉하게 2주 잡아놨으니까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그럭저럭 이 데이터 흐름이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한번 경험해 두면 우리 수업의 나중 내용, 그 다음에 다른 수업 내용들을 납득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과제 시작 준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py 파일 눈에 있잖아요. 열어놨다면 미안하지만 다시 닫아주세요.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베이스라고 적혀 있는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인성을 뽐낼 만한 적절한 이름 해서 while 이름, .py 파일 자체의 이름을 살짝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300 몇 명 전부 다 서로 다른 이름의 파일을 제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랑 겹치지 않을 법한 매우 강렬한 저한테 비난하거나 그런 거 적으셔도 좋아요. 본인의 덕심을 살릴 만한 그런 이름 얼마든지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는
저는 뭐 늘 적는 제 아이디를 일단 적어두고 스타트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 파일, 더 파일이라고 부를게요. 이 .py 파일을 아이들에서 열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식대로 열거나 뭐 이게 지원되면 우클릭이 지원되면 edit with id로 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띄우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고쳐볼 파일이에요. 임포트문 2개 적혀 있고 막 주석을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치시면 안 돼요. 스크롤 쭉 내리면 뭔가가 있을 거예요. 스크롤 내려봅시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코드 적을 만한 부분이 나와요. 해서 일단 이런 느낌의 .py 파일이 있습니다. 아마 구경하면 마음만 아플 테니까 일단 이번 과제는 이전 최종 목표들처럼 3가지 목표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목표를 같이 해볼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여러분이 해야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되 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대결을 할 겁니다. 누가 가장 잘 짰냐를 대결을 할 거예요. 누가 가장 빨리 푸냐를 대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옵셔널이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위주로 하시면서 오픈톡방에 물어봐가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요 .pdf 파일이랑 요거 이제 유튜브 박제해둘 수업 영상 구경해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는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함수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게임을 직접 진행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 다음에는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뭐 리터럴 뭐 적고 스타트 하면 되는 거지. 맞췄네. 틀렸네. 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수식을 적어가면서 다음번에 뭐 적지? 출력 결과를 토대로 다음번에 뭐 적지 생각해 가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예요. 게임은 제가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강사 없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미리 만들어서 2개를 심지어 만들어 왔어요. 하나는 여러분 취향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숫자야구 게임입니다. 아마도 2000년생 이상인 여러분들도 숫자야구 게임 해본 적 있겠죠? 그겁니다. 동네마다 룰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여기에 규칙이 적혀 있어요. 그렇고 보물찾기 게임을 준비해 왔어요. 보물찾기 게임은 그래요. 여기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로 세로 16만큼 0,0에서 이제 여기는 16,0이 되는 거죠. 여기는 16,16이 되고요. 이런 느낌의 정사각형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제가 보물을 하나 숨겨둔 거예요. 보물의 XY 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번 점 하나를 골라요. X좌표, 2차원 좌표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여기를 골랐다. 그러면 내가 고른 점에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서 그 사이에 보물이 있다라면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아쉽게도 아직은 보물을 못 찾은 겁니다. 보물을 찾았다면 성공이고 보물을 못 찾았다면 내가 지금 찍은 점이랑 보물이 원래 있는 위치 사이에 직선거리를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그걸 토대로 직선거리가 1 이하가 될 때까지 열심히 찾으시거나 10번의 기회를 다 소모하시면 게임이 끝나요. 그렇게 성공 또는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눈에 들어옵니까? 게임은 하면서 배우는 게 국룰입니다.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F5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단축키냐면 일단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new 정도를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마도 이거 맥에서는 펑션 키를 같이 눌러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영 키가 바뀌게 될 테니까 요거거든요. Show Completions 에딧 메뉴에 있어요. 이 친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컨트롤 스페이스? 그럼 다행이네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는 이름들 중에 new로 스타트하는 이름이 2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딴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new number baseball이라는 함수를 제가 미리 마련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new treasure box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미리 마련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그 친구의 return 값을 어딘가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G는 new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임 하나. 저는 지금 숫자야구 게임 여러분 알고 있을 테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것만 할게요. 보물찾기 게임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를 골라서 엔터키 치면 이제 G에는 저 함수, 이번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이 담겨 있게 돼요. 그리고 이 G에는 지금 함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G하고 괄호 열고 함수 출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뉴 트레저 박스의 리턴 값을 가지고 함수 출식을 계산함으로써 여러분은 게임의 한 라운드, 한 이닝을 플레이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컴마 몇 골라볼까요? 뭐 0,0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제 운은 얼마나 좋을까요? 개풀입니다. 자, 직선거리 13.40774821 등등이 나왔어요. 이걸 토대로 나는 방금 전 0,0에서 이거 나왔다면 다음번에는 내가 리터럴 뭐를 적고 함수 출식 구성해서 엔터를 칠 거냐를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머리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13.4 엔터 쳐볼게요. 이야, 여러분, 저 지금 이거 허위 매물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저는 그 어떤 반칙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튀어나왔으면 다음번엔 내가 뭐를 집어넣고 호출해야지 true가 튀어나올 거냐를 열심히 생각해서 해보시면 돼요. 자, 저도 지금 전율하고 있어 가면서 로또를 사야겠어요.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그래요. 숫자 여고를 보여드릴게요. 자, 당연스럽게도 얘는 지금 매번 여러분이 호출할 때마다 서로 다른 게임용 함수를 리턴해 줄 거예요. 그때마다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13.4가 아니라 바로 한 방에 true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진짜로 로또를 잠깐만 못 사나? 이사 친구들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자랑을 해주세요. 아무튼 이 친구는 괄호 열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얘는 이제 숫자 3개를 받는 친구인가 봐요. 숫자 여구니까요. 그래서 1 이상 9 이하에 겹치지 않는 수 3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설마? 이번엔 1이라고 한 자릿수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한 1자릿수는 몇 볼이냐를 나타냅니다. 10자릿수는 몇 스트라이크냐를 나타내요. 그래서 1, 2, 3이 원볼입니다. 좋은 거죠. 지금 4, 5, 6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0이 나왔어요. 이건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4, 5, 6 하면 0 스트라이크 0 볼이다. 지금 숫자 3개가 답이랍시고 지금 뒤에 숨어 있는데 그 안에 4도 없고 5도 없고 6도 없대요. 원볼은 1, 2, 3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리는 틀린 겁니다. 1이 만약 답이라면 걔는 두 번째거나 세 번째인 거예요. 그럴 때 볼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7, 8, 9 중에 2개가 답이라는 얘기고 그걸 토대로 이제 때려 맞추기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7, 8, 2 엔터 치면 원볼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7, 8 중에 하나가 답인 거죠. 그리고 9가 답인 거죠. 2는 답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3하고 7하고 9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투볼이 나왔어요.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2가 답이고 7, 9, 7, 9 179 아니에요? 7, 8 중에 하나가 답이란 말이죠. 1, 7, 9 지금 볼인데 자릿수는 다 틀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일단 7이 답이다라고 한번 밀어볼게요. 그 다음에 4, 5, 7을 해볼게요. 4, 5는 답이 아니니까 이게 원 스트라이크가 나왔다는 건 7은 답이 맞고 지금 세 번째 자리도 맞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8이랑 2는 아니게 되는 거고 7은 맞으니까 3이랑 9 중에 하나는 아니게 되는 거고 등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9가 맞는 거죠 지금. 아닌가? 9가 맞는 거죠. 그리고 9는 볼이었으니까 저는 지금 9 한 다음에 여긴 지금 2는 아니고 1, 1, 1 그러네요. 3은 아니네요. 하면 답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인트 형식 값이 쭉쭉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 불 형식 값이 나오면 true 또는 false가 나올 거예요. true가 떴다? 난 지금 게임에서 승리한 겁니다. 일단 이 친구는 게임에서 한번 승리하면 계속 동일한 게임 결과를 우리한테 리턴해 주도록 제가 미리 설계를 해놨어요. 심지어 반칙질을 하거나 심지어 반칙할 때 국룰은 이거죠. 꺼져 같은 걸 해도 아까 답을 맞췄기 때문에 여전히 true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 제곱 게임은 기회가 9번이고 9번을 다 소모했거나 아니면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상한 거 입력하면 그때는 false라고 계속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과연 함수 출식을 어떤 순서대로 계산해야 좀 더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을 거냐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 목표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지금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이 게임 한 판을 플레이해 볼 수 있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여러분 적어주시면 돼요. 그 사람한테 숫자야구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두 게임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숫자,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저 사람한테 입력받아요.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세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그렇게 숫자 3개가 다 모이면 게임용 함수에 대한 함수 줄씩 계산해요. 그럼 나한테 리턴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토대로 지금 원 스트라이크 원 볼입니다. 또는 뭐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왜 반칙을 하셔가지고 와 같은 식으로 적절한 결과를 출력해주고 필요하다면 다시 입력받고 와 같은 일종의 서비스를 사용자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머리로 생각해서 본인이 다음 숫자를 골라서 입력을 함으로써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아무튼 방금 전에 두 가지 목표는 사람이 머리로 생각을 해서 숫자 3개 또는 2개를 정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이 마지막 목표는 그걸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목표는 어려워요. 우리가 머리로 했었던, 우리 방금 전에 앞에다 띄워놓고 생각했었던, 비록 보물찾기 게임은 뽀록으로 맞추긴 했지만 숫자야구 게임 같은 거 플레이할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걸 여러분이 파이썬 코드로 적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니까 여기 적혀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지금 여러분이 코드를 어디다가 어떻게 쳐야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요 대결에 300명 타임어택 대결에 참여할 수 있나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이 정도로 소개만 하고 넘어가고 이제 목요일에 일주일에 4시간 하는 수업에서 요거를 한번 시연해 볼 수 있을 거니까 리믹스 영상에 그걸 담아가지고 올려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기하는 이라든가 평가 규칙, 제출 방법 등등도 안내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갑시다. 퇴근합시다.